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영영 대한민국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지금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G7에 포함이 됐다고 G7 회의를 위해서 영국에 갔다라는 것이냐? 맞습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G7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G7에 포함이 된다면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G7에 우리가 포함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관점은 무엇일까?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부추기고 이런 것이 과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까?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G7에 포함이 되는데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이런 점에서 김정숙 여사가 또다시 사고를 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영국의 콘윌 카비스베이에서는 G7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G7이라고 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죠, 그쵸? 네, 이번에는 G7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초청이 돼서 회의에는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정권 당시에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따져보나 인구적으로 따져보나 G7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인권 문제 같은 게 해결이 되면은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그렇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지금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게스트 국가로 한국, 호주, 인도를 부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G7을 확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선 반대한다라고 밝혔죠. 일본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G7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치를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일본의 입장 말고 다른 지금 나라들의 입장은 어떤가? 그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중요한 게 현재 지금 G7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영국의 역할이 특히나 중요하겠죠. 보시면 다음 같은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장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G7을 확대를 시켜가지고 민주주의 11이라고 하는 걸로 D11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작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반대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논란이 좀 커지니까 영국이 다음과 같이 발을 싹 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줄리아 롱버텀 주일 영국 대사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국이 G7 틀의 확대를 제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G7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관을 가장 공유할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지금 못을 박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물 건너간 상태입니다. 일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일본이 이거를 확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D11이 G7을 대체한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다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겠습니다만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글자 그대로 외교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우리가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닐까. 특히나 이명박 정권 당시를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G20를 개최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거 같은 경우도 G20 체제가 아니라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다른 체제로 가려고 했던 거를 이명박 대통령이 설득을 해가지고 G20 체제로 갔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도 포함이 됐던 것이었거든요. 한마디로 G20에 대한민국 포함이 됐던 건 이명박 정권의 외교력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 제가 한 가지를 좀 드려볼까요? 저런 식으로 국제 무대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된다면 그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좌파 언론들이 이명박 정권의 G20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했죠. 보십시오. 한국이 신흥국 중에 첫 G20 개최국이 된 것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를 대리하기에 한국이 가장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미국 자체를 악마시하는 겁니다. 미국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뭐를 하든지 간에 이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우리가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G20에 포함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G7에 확장되는 그런 어떤 틀에도 우리가 포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정적인 거, 비이성적인 거 이런 거를 좀 치워놓고 실리를 따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순 여사가 따라가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영국의 김정순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마리코 여사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제 처음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김정순 여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말 한마디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뭐 말춤을 추고 분위기 메이커다라고 난리를 치더니만 왜 저런 식으로 행동을 했겠습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반감을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제 언론사들조차도 뭐라고 지금 저거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놓고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저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김정순 여사의 저런 식의 행동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보이냐 이거예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정순 여사의 그런 식의 행동을 잘한 일인 것처럼 청와대가 공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마리코 여사의 반응은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대단한 독립투사가 된지 뭔지는 몰라도 청와대가 막 그냥 자랑스러워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 봐봐라 김정숙 여사님께서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다. 이거 무슨 뭐 국뽕 유튜브에서 볼 법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청와대가. 마리코 여사의 반응은 왜 또 공개를 안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를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반일 감정을 이용해 먹는 것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지금 악화를 시키고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 가지고 어디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까? 바로 중국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과 정의용 장관이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가 정의용 장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미국의 편향된 장단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의 처신 문제를 거론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거는 외교적 결례입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외교적 결례죠. 쥐들이 뭐라고? 굴자 그대로 쥐들이 뭐라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저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명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금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기가 찬 거는 뭐냐면 중국의 저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외교적인 결례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한다? 그거에 항의를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꼬랑지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청와대가 그 발언에 대해서 반발의 수위가 낮다. 중국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마리코 여사를 김정순 여사가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만나서 반갑다라고 하는 인사 한마디만 지금 던지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장면. 이거를 지금 청와대는 자랑스러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대한민국이 과거로 역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한민국이 조선 사회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 조선의 결말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여성, 저 여성분은 뭐 통역사겠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서로 얘기하느라 바쁩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방미를 그냥 한마디로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다가 망신당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사건은 하나입니다. 사실도 하나고요. 현실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사건을 바라보는 지금 관점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김정숙과 문재인은 바이든 정부로부터 무시를 당한 거냐? 당하지 않은 것이냐? 진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만날 때 뻘쭘해하는 모습은 한두 번 나타난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에 방미의 분위기도 요 한 가지 사진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옆에 있는 여성, 저 여성분은 뭐 통역사겠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서로 얘기하느라 바쁩니다. 저는 처음에 저 사진을 보고 연출된 거다, 조작이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저런 식의 장면이 매번 갈 때마다 저렇게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제 저 장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는데요. 저렇게 지금 악수를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바지에다가 손을 지금 닦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이 또 나타난 겁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가지고 스가 총리와 비교를 하면서 극진히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앞서 방미를 했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뭐 연출이 됐다면서 뭐 스가 회담을 할 때보다 20분 정도 더 길게 뭐 회담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것만이 아닙니다. 10분, 20분 정도 더 시간을 보냈다, 그거 말고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은 음식, 그 음식을 가지고서도 지금 언론사들이 문비어 첨가를 외치고 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오찬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테이블 위에 음식이 저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저게 뭔지를 보니까 크랩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크랩 케이크라는 게 미국의 유명 음식인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식성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 이렇게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있는 게 스가 총리와의 오찬인데, 그래가지고 봐봐라,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크랩 케이크를 줬는데 스가한테는 지금 저렇게 햄버거를 주지 않았냐. 햄버거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데 스가 총리와 만날 때는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마스크를 두고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 스가 오늘 잠 못 자겠네 하면서 스가일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쓰고 있지 않고, 그게 지금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금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조차도 마스크를 벗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미국이 극진한 대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바이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을 더 극진히 대접하고 스가 총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스가한테는 햄버거를 주고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크랩 케이크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스가를 만날 때는 계속해가지고 이중으로 마스크를 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는 극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던 것일까요? 당연히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는 이미 미국에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를 벗는 거에 대해 가지고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중순쯤이 돼서 미국에서는 뭐를 권고를 했습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이게 5월 중순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게 언제입니까? 4월 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식의 권고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백신을 맞았을지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한 것은 5월 말쯤에 간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식의 권고가 있고 난 뒤라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거, 그게 다입니다.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언론사들이 대단한 성과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가운데 계시는 노인 한 분이 메달이 지금 저렇게 목에 걸려져 있는 게 보이죠? 저분이 어떤 분이냐? 참전 용사였던 라이프 퍼켓 예비역 대령입니다. 미국에서 명예훈장이라고 하는 거 뭐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고 엄청나게 명예로운 일이 바로 명예훈장을 수여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훈장을 수여한다라는 것은 미국의 일이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의 정상들이 그런 식의 수여식에 참석할 만한 이유가 딱히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된 것인지 외국 정상으로 최초로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 수여식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언론사들이 다음과 같이 막 그냥 문비어 첨가를 외치고 있죠. 그렇죠? 최초로 막 초청받았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막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성이 마비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단세포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처럼 수준이 좀 높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바라보겠죠. 그렇죠?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왜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런 식의 지금 수여식에 초청을 했던 것일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수여식에서 205 고지는 중국 국경이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 퍼킷 대령은 2만 5천 명의 중국군이 압도적 수로 진격함에도 자신의 중대를 끝까지 이끌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수여식에 한국 대통령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면서 그때 당시 한국전에 참전한 모든 미군을 기리는 자리다.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왜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로 저런 식의 지금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중국에 대해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바이든과 정상회담 하루를 앞두고 중국은 중요한 협력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전날에 저런 얘기를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야, 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 중국과 싸웠던 그 명예로운 사람을 지금 기리는 자리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바이든입니다. 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저기다가 초청을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중국에 대해 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거를 지금 강조를 한 겁니다. 근데 희한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전날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까? 야, 놀랍게도 지금 보시면은 미사일 지침을 종료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저런 식으로 미사일 지침을 종료를 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대해 가지고 뭐 협력해야 된다, 상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정작 지금 또 저기에 가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